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병모 작가의 마법 같은 빵집 이야기, 위저드 베이커리를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빵과 특별한 마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N의 경우 18번에 물 갖다 주고 주문받아. 꾸물거리지 말고. 네. 주임의 명령이 떨어지자 나는 갈색의 둥근 플라스틱 쟁반에 물컵을 3개 올리고 메뉴판을 챙겼다. 18번 테이블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주임이 팔을 붙잡고는 나직하게 말했다. 말은 되도록 하지 마. 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주문을 받으라는 거야. 속으로 툴툴거리며 손님들에게로 바삐 걸어갔다. 파스타 전문 레스토랑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보았을 때 주임은 몇 마디 묻다가 곧바로 그만두었다. 대신 일어났다 앉아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걸어봐, 다음에는 인사를 해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사무직원에게 나머지 면접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했다. 키가 너무 크면 보통 몸집도 키에 따라가기 때문에 손님에게 위압감을 주고, 얼굴은 잘생기면 좋지만 너무 기생오라비 같아도 아웃이야. 중요한 건 이 서빙하는 녀석이 계속 식탁 사이를 왔다 갔다 휘젓고 다닐 텐데 그 모습이 가게의 인테리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야. 이질적이거나 위화감을 주지는 않나. 손님들의 식사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최적의 몸을 가지고서 최소한의 몸짓을 경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야. 다만 문제는 그 어느란 말인데. 그건 뭐 어떻게 되겠지. 어쨌든 인체 각 부분의 비율이 환상적이어서 뽑아준 줄 알아. 내 몸이 균형 잡혀 있다는 건 나로서도 뜻밖의 평가였다. 한창 먹어댈 나이에 몇 년 동안 거의 빵으로 연명했는데 키가 꼭 평균이란 사실 자체가 놀라웠다. 어쩌면 그 빵들 속에는 위저드 베이커리 점장만의 특별하고 수상한 재료가 정말로 들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특별함과 수상함이 나도 모르는 3-4살 속 여기저기에 배어 나를 자라게 했는지도. 한편 주임이 문제 삼은 그 어느란 말은 3년여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나아져 왔다.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배 선생이 내게로 몸을 날리고 나는 언제인지 모를 시간으로 나를 되돌려줄 그것을 줍다가 배 선생과 부딪혀 그것을 도로 떨어뜨리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배 선생의 발밑에서 파삭하는 파차름이 나고 어찌어찌 그 손목을 붙잡고 힘을 주어 눈썹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격렬한 분노로 방전 된 배 선생이 끝내 힘이 풀려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한 그날 이후 벌어진 모든 일들은 편집되지 않은 필름처럼 거칠게 무작위로 스쳐갔다. 경찰서, 방송국, 신문사, 회사에서 면직된 아버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계절이 바뀔 무렵 한 손으로 무희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샘소나이트 트렁크를 끌고 문 밖을 나서는 배 선생의 뒷모습, 텅 빈 집에 세간마다 붙어있는 빨간 딱지. 변호사 비용과 이혼 위자료 등을 처리하다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거였다. 우리는 아파트를 비워줘야 했고 재개발의 광풍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 1층 방을 얻게 되었다. 그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나는 수첩 크기만 한 작은 종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와 비닐이 깔려 있었고 배 선생이 밟아버린 머랭 쿠키 조각이 들어있었다. 박살이 나서 가루로 흩어진 부분까지 찾아다 끼워 맞추지는 못했다. 부서진 쿠키 속에서 날짜와 시간이 공란으로 비어있는 종이 초콜릿이 나왔다. 역시 점장은 나에게 기회를 준 거였다. 불의의 사고로 그걸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그 식용종이는 침이나 물기가 닿기 전까지는 녹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잘 싸서 상자 안에 넣어두었더랬다. 부서진 쿠키나마 점장의 성의가 담긴 선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까짓거 그냥 먹을 수도 있었지만 배 선생이 밟았던 거라서 도저히 입에 넣을 마음은 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조각조각 잘 모아 담아둔 거였다. 그가 자신의 힘 가운데 가장 쓰기 어렵고 큰 것을 나에게 주었다는 기념으로. 그러나 여러 번 상자 속의 종이 초콜릿은 녹아서 쿠키 조각과 흉물스럽게 엉겨 붙어 있었다. 상자 안쪽을 기름종이뿐만 아니라 비닐로도 싸놓았고 그 위에 쿠키 조각과 초콜릿을 올려놓은 다음 뚜껑을 닫았더랬다. 그런데 비가 줄곧 내리고 습기 찬 나날들이 계속되자 종이 상자는 물기를 머금어 그 안쪽에 있던 투명한 비닐에도 물기가 맺혀 식용종이를 녹인 거였다. 떠나보낼 때가 된 모양이다. 이제야말로 그것과 함께 태워버릴 결심이 섰다. 바로 어제까지 냉동실 안에 모셔두고 있었던 부두 인형. 분노와 절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대신 남은 힘을 쥐어짜서 아버지에게 콩밥 먹일 준비를 하고 있던 배 선생 앞에 한마디 말도 없이 내민 종이봉투. 그 봉투를 슬쩍 열어본 배 선생은 이제 이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경멸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내게 돌려주었다. 그것을 왜 내가 갖고 왔는지, 나와 위저드베이커리닷컴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배 선생 모녀가 떠나간 뒤 나는 나름대로 날 빼닮은 부두인형이 주는 오싹한 미신적 분위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못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저 냉동실에 넣어두고 있었다. 아무리 배 선생이 나를 노리고 산 것이라도 생김새 자체가 조악했다면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걸 짓밟아버렸을 터다. 그것은 그러기에는 지나치게 나를 닮아 있었고 예술적이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이사갈 집에까지 그걸 들고 가고 싶지는 않았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망설였는데 마침 엉망이 된 쿠키를 본 거였다. 그로써 나는 내 곁에 있었거나 내게 걸려있던 마법이 모두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실 타임 리와인더가 부서졌을 때부터, 아니 그들이 떠났을 때부터 마법은 모두 사라져버렸는데도 상황이 최악의 정점까지 치닫고 나서 이틀 뒤 위저드 베이커리에 가보았더랬다. 빠르기도 하지. 가게는 비워져 있었고 유리문은 열린 채로 행댕그렁한 내부를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간판도 떼어져 있었다. 쇼윈도에는 견고딕체로 내부 수리 중이라고 쓰인 A4 용지가 붙어 있었다. 2명의 일꾼이 가게 안팎을 드나들며 벽과 바닥을 때려 부수고 있었다. 결국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과 그가 준 물건 2가지. 이제는 아무데도 쓸 수 없는 그저 머랭 쿠키 조각밖에 안 되는 것과 나를 닮은 부두 인형. 그런데 냉동실 안에 너무 오랫동안 모셔둔 부두 인형은 몸체의 결에 금이가 있었고 이사를 위해 냉장고를 비우고 플러그를 뽑아두었더니 빠른 시간 안에 해동되어 작게 난 칼집을 따라 크게 금이 갔다. 갈라진 틈 사이에 눈을 가까이 가져가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이상하다. 처음부터 속을 꽉 채운 부두 인형치고 좀 가볍다 싶었다. 나는 어떤 충동에 사로잡혀 나와 같은 얼굴을 한 부두 인형의 가슴에 기습적으로 문고 칼을 꽂았다. 팍사! 소리와 함께 마지펜이 제대로 부서졌다. 그 안을 멍하니 내려다보는데 문득 눈앞이 흐려졌다. 그날 나는 욕실에서 종이 뭉치에 불을 붙였다. 그 위에 엉겨붙은 쿠키를 부스러기까지 탈탈 털어놓은 다음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던 부두 인형을 떨어뜨렸다. 젤리도, 초콜릿도, 내 몸속 어느 부분의 상징물도 처음부터 들어있지 않았던 껍데기를. 아버지의 일과 관련해서 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관계는 A씨, 비군 등으로 표기되었지만 온 학교가 문제의 비군이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소문은 이리저리 뒤틀리고 분절되다가 재구성되어 어느새 나는 A씨와 함께 애명을 범한 희대의 파렴치범이 되어 있었다. 내 몸은 숱한 비방과 모욕을 담아 키우는 그릇이 되었고 그것들이 숙주처럼 심겨진 자리는 흉터로 뒤덮였다. 학교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상 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한 번 얘기가 나온 학생을 관리하는 것만큼 귀찮은 일도 없어서 그런지 조심스럽게 전학을 권유했다. 어차피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했던 나는 깔끔하고도 명쾌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전학을 간 뒤로 나는 그동안 묶여있던 주술에서 조금씩 풀려나는 듯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지만 음절이 어절이 되고 어절이 구를 이루는 것을 한 해 한 해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3년. 그때 되감을 수 없었던 시간은 품에서 놓친 실구리처럼 그대로 말없이 풀어져 나갔다. 지금껏 잘 견뎌왔다. 앞으로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타임 리와인더를 쓰지 못하게 한 불의의 사고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안다. 누군가가 씹다 뱉어버린 껌 같은 삶이라도 나는 그걸 견디어 그 속에 얼마 남지 않은 단물까지 집요하게 뽑을 것이다. 주문받은 파스타를 내갔는데 세 여자 중 하나가 내게 명함을 내밀었다. 나머지 2 여자는 키득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내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그들을 둘러보기만 하는데 명함 내민 여자가 핀잔 주듯이 톡 쏘았다. 안 받고 뭐해요? 이게 뭡니까? 명함이지 뭐예요. 그런데 왜 주십니까? 자기 대학생이야? 여자는 갑자기 말을 놓았다. 손님들이 계산서나 서비스나 음식에 들어간 양념 문제로 진상 부리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말 정도는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아닌데요. 어머, 그럼 고딩? 졸업했습니다. 일행을 둘러보며 그럼 범죄는 아니네. 그렇지? 자기 연락처 좀 줄래?
한번 재미로 만나볼 수도 있잖아?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제 연락처, 무슨 일로? 은근 답답한 애네. 명함을 주는 이유는 내가 꽃뱀이 아니라 이런 회사에 다니는 멀쩡한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해두려는 거야. 결혼한 30대 여성들이 가끔 집 밖에 애완 남자를 두고 키운다는 유행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영업용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과 사적으로 밖에서 만나는 건 안 됩니다. 아, 재미없는 놈 관둬. 여자는 내가 물리친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기는 손 부끄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반으로 찢어버리고 재떨이에 버렸다. 나는 재떨이를 비우기 위해 쟁반에 올리고 그녀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개를 돌리고 카운터로 돌아가려는데 여자가 다시 등 뒤에서 불렀다. 야, 너. 네? 여자가 나를 향해 비닐봉지에 싼 작은 뭉치를 던졌다. 한 팔에 쟁반을 받치고 있던 나는 날아오는 것을 나머지 한 손으로 얼결에 잡았다. 그래도 일단 예쁘니까 그거 줄게. 아, 네, 감사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무심결에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내용물을 확인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 다용도실에서였다. 점심시간이 끝나가서 손님이 뜸해질 즈음이었다. 미니 카스텔라. 빵은 이제 질색인데 하필이면. 크기나 모양새로 보자면 전철역 앞에서 광고용으로 나눠주는 제품인 것 같았다. 저 여자들이 자기들 먹기는 싫고 버리긴 아까워서 장난삼아 던져준 거다 싶었다. 오늘은 더 이상 재수 없는 손님이 들지 않기를 생각하며 무심코 비닐 포장지를 뒤집어 뒷면을 보았다. 거기에 꿈속에서도 잊어본 적 없던 영문 흘림체로 적혀있는 위저드 베이커리. 물살을 흔드는 연어의 아가미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처음에는 같은 이름의 가게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물결치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봉지 속의 것을 조금 떼어 입에 넣어본다. 입속에 퍼지는 맛으로 확신했다. 나는 한때 매일같이 그곳에 빵을 먹었고 종류 불문 그가 만들어낸 맛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어눌한 말로 한 번 묘사했을 뿐인 그 어느 날 청량리역에서 달게 먹었던 대보름빵의 맛까지 느껴졌다는 점이다.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결국 찾지 못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맛이. 환희에 가까운 고통을 혀끝에 안겨주었던 그 맛이. 이런 게 마법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다용도실에서 뛰어나오다가 미니 싱크대에 허벅지를 부딪히고 그릇 몇 개를 우당탕 소리가 나게 엎었으며 옷걸이를 쓰러뜨리는 바람에 다른 직원들의 옷을 모두 떨어뜨렸다. 다리 전체에 굴러다니는 격통을 손바닥으로 대충 문질러 수습하며 나왔다. 두리번거리며 18번 테이블의 손님들을 찾았다. 그들은 식사를 다 마치고 카드 계산까지 끝낸 뒤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잠깐만요. 어이? 생각이 바뀌었어? 여자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저, 손님. 죄송하지만 저한테 주신 빵,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나는 손님들의 면목을 생각하여 일부러 사셨냐고 물었는데 여자들은 살짝 당황스러워했다. 미안한데 산 거 아냐. 전철역 앞에 새로 생긴 빵집에서 나눠주던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허리를 90도 각도로 굽혀 인사하는 내 머리 위로 기대가 틀어진 여자들이 나가면서 흘리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쟤 어디 좀 모자란 앤가 봐. 주임이 다가와 메뉴판으로 내 머리를 쳤다. 내가 웬만하면 입은 다물고 있으랬지? 뭐야 대체? 주임님. 죄송한데요. 나는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뒤쪽 의자에 걸쳐놓았다. 오늘만 조퇴할게요. 뭐야? 어디 아파? 크로스백을 아무렇게나 어깨에 걸치고 문을 나서는데 주임이 소리쳤다. 야! 나는 주임을 돌아보았다. 주임은 나를 한 번 보고 가게 한 번 둘러보고 머릿속으로 또 그놈의 인간과 가게 인테리어와의 비율과 조화를 따지고 있는 모양. 그러더니 한숨을 쉬고 말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1시간만 있다가 돌아와. 1시간 내로 안 오면 모가지야. 네? 계단을 뛰어 내려간다. 그리고 달린다. 전방 600m 앞에 있는 전철역을 향해 달린다. 세월이 흘러도 나이를 먹지 않는 그들이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지를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이성의 목소리가 내게 말을 건넨다.
추억은 그대로 상자 속에 박제된 채 남겨두는 편이 좋아. 그 상자는 곰팡이나 먼지와 함께 습기를 가득 머금고서 뚜껑도 열지 않은 채 언젠가는 버려져야만 하지. 환상은 환상으로 끝났을 때 가치 있는 법이야. 한때의 상처를 의탁했던 장소를 굳이 되짚어가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아. 아직도 어린 시절의 마법 따위를 믿는 녀석은 어른이 될 수 없다고. 그러나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더욱 빨리 달린다. 추억이라니, 환상이라니. 그 모든 것은 내게 있어서는 줄곧 현재였으며 현실이었다. 마법이라는 것 또한 언제나 선택의 문제였을 뿐 꿈속의 망중한이 아니었다. 위저드 베이커리의 간판이 멀리서부터 보였다. 이렇게 달리니 꼭 언젠가 그날 같아서 웃음이 난다. 그러나 그때는 나를 붙드는 현실에서 격렬히 도망치다가 그곳에 다다랐을 뿐이다. 지금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어쩌면 올 수도 있는 미래를 향해 달린다. 끝. 위저드 베이커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